체크인! 자, 오늘 1월 10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문법 개강을 했고 오늘은 금요일 국어교훈원 개강을 하겠습니다. 인강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건 2강으로 올라갈 거예요. 1강은 어제 통합 OT라고 하는 걸 제가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걸 문법에서 했던 통합 OT가 국어교훈원의 통합 OT 1강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직강생들은 직강생 전용방에 들어가셔서 그 통합 OT를 들으셔야지. 왜? 뭐 듣기 싫으시면 이 요점 정리표를 고르셔도 됩니다만은 그 안에 전체적인 강의 일정에 대한 것, 또 써줘야지. 그리고 난 다음 교재. 저 신규 수강생인데 뭐 작년 수강생인데 올해 어떤 거 보나요? 그런 설명들. 그리고 무료 교재 받는 거, 이런 것들 설명을 쭉 했다라고 보시는 거고, 오늘 오신 분들을 이 직강 집중관리반에 해당하는 어쨌든 전체 수강생 그 수강 카드를 인강생은 어디라 써서 낼 건데 안 내도 돼요. 직강생들이 내시는 거지. 자, 이 설명들 드렸다라고 보는 거지. 그다음 뭐 질문 게시판, 그다음 등업, 그다음 자료 배송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직강생 들으시다가 인강으로 전환할 때도 주소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왜? 상반기부터 자료 배송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된다라는 유의사항과 제일 중요한 이 각종 자료들에 대한 활용법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늘 국어교훈론은 분홍색 책을 책꽂이에서 잠결에 다 들고 나오셔도 돼. 제발. 선생님 안 보던데? 이번 주는 안 봐도 다음 주는 볼 수 있어요. 수업 진도상. 그래서 이 작년과 올해의 도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럼 뭐 갖고 와야 되지? 이 분홍색 한판 정리본이 다 무료 교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한데 얘는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얘가 정리본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다 밀어넣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금요일 수업에 들고 오셔야 됩니다. 맞잖아. 국어교훈 시간에. 그 다음, 자, 이 통합구조도를 1, 2월 달에 보는 이 화법을 들고 다니셔야 되지, 그지? 그런 다음, 이것이 기출이다. 또 제가 수업의 방식이 전체를 개관하고 교재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온지? 그래서 바로 기출을 연동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책 저 책 본다 라고 하는데 이 책 저 책 봐야지. 연관시켜서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지? 왜? 다음 주에 지문 분석 자료가 갑니다. 그죠? 자, 지문 분석 자료가 가는 거죠. 직강생들은 저한테 배부를 받으실 거고 인강생은 봉투에 넣어서 제가 이 학습 플래너라는 얘와 제가 만든 거 얘랑 같이 집 앞으로 배송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뭐 인강생들이야 그때그때 보면 되니까인데 직강생들은 내지 적용 연습이라고 하는 얘를 드릴 건데 얘를 책에서 빼지 마세요. 가방에서 빼지 마세요. 문제지와 해설지가 분리되어 있는 걸 빼지 않는다. 그래서 12시까지 착석하시면 제가 프로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다 지정해서 써놓을 거예요. 그럼 그걸 한 40분 동안 4줄로 쓰질 않고 여기다가 바로 선긋기하고 키워드 인출 정도만 해보는 형식으로 시간을 정해주고 관리를 할 테니 푸세요. 작년에 유형별 문제집을 실패했단 말이야. 왜? 3분의 1 수강생이 풀더라고. 그 3분의 1이 좋은 결과가 있겠지. 어쨌든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 그건 문제와 이론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와 이론을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어쨌든 자 수목금의 2달치 문제와 자료를 이렇게 주죠. 그러면 얘를 잘 정리하셔서 제가 그 K카피에 가서 어제 맡겨놨는데 스프링을 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스프링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한테 어제 이 표지도 보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갖고 싶잖아.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인강생들은 이 표지도 내가 카페에도 올려놓고 자료방에도 올려놨다고. 직강생들도 직강 자료방에 가시면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어쨌든 저한테 상반기에 다 받으시면 카메라 잘 비추시면 어제 이렇게 많아. 몇 건이야 이게 지금. 그치? 내일 또 이거 설명해야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 상공 분석지도 어제 다 설명 들으셨고 신청하셨지? 그죠? 자료방이 또 다 올려놨어요? 아셨지? 이것도 역시 이렇게 스프링해서 여기다 분석하시는 연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거고, 자, 스터디를 하실 때는 국어 교육로는 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주는 자료만 해도 많은데요. 그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수업 교재가 많아 보이죠. 근데 쭉 1년 동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을 정비하게 되면 교재는 저랑 같이 보시면서 예습 복습인 거고, 지문 분석지는 수업 12시부터 제가 원래 작년에 1시에 했지만 12시부터 시작해서 40분간 꾸준히 풀릴 거고, 저랑 수업에서 해결하실 거라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풀어오는 거잖아. 그리고 스터디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2-3개 질문 정도를 보는 거예요. 올해 문제 공용 화장실 이용을 하는데 누가 한대?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서 얘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터디에서 이걸 풀 거예요. 자, 뭐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럼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뭐가 많아 보이지만 그냥 몸을 맡기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야. 시간을 지키시면서. 이 1강에 해당하는 건 제가 이 판서 자료예요. 직강생 비닐 폴더에 있던 곳에서 오늘 1강은 어제 했던 이 통합 OT 1강을 다시 중복해서 인강에 올려놨으니까 시간 할애해서 들으셔라. 그러고 난 다음 지금은 이 강좌는 2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 수업 일정 전체 영역 체계 잡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기출문제 받으셨죠? 2025학년도 이걸 오늘 안에 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처음에 아는 게 없는데 무슨 기출문제를 개강 때부터 푸느냐인데 올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몰라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이 국어 교육로 문제가 왜 이런 거야? 세 영역 중에서 제일 무난했지만 이게 지금 내가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분석력으로만 때리면 변별도가 있나? 국어 교육로는 좀 그래서 오늘 풀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뭐 할 건지에 대한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 OT 1강이 올려져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 비닐 폴더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연간 강의 계획을 만들어 놨죠. 그 여기 안에서 금요일 날 자료 1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국어 교육론을 상반기 6개월 동안 쭉 끌어갈 거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약간 혼란스러운 건 3월에 이 출판사에서 2022 개정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이 교과서 분석 내용이 교과서 집이 나오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이 분석집 자료집을 만들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몇 개를 사야 돼, 다시. 사올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4월, 빠르면 4월, 최대한 빨리 제가 작업할 거예요. 그럼 국어 교육로는 뭐다? 어쨌든 일기추가 통합 구조들을 작년본을 그대로 활용한다. 그러니 뭐가 붙는다? 상반기에 이 관련되는 이론, 지문 분석지가 붙는다. 이 분홍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 순서 바뀐 거예요. 왜 이래? 그러고 난 다음 잘 뒤로 가보시면 국어 교육론 칸이니까 읽어보실까요? 페이지 11쪽과 12쪽에 있다라고 볼까요? 11쪽과 12페이지를 가면 이 국어 교육론 전체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일정표, 이걸 보고 여러분의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따라오실 건지. 그렇잖아. 전 일단 1열에 화법이라는 영역을 끝낼 거라고. 3, 4월은 작문이라는 영역을 끝낼 거고 5, 6월은 독서라는 영역을 끝낼 거라는 거지. 그럼 이 안에 뭘 끝낸다? 이론과 적용 분석 연습과 그리고 기출을 끝낼 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교과서 분석 자료가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교과서 분석만 하는 시간을 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국어 교육론에서 내가 봐야 되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어쨌든 상반기 6개월 안에 끊어보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올해 국교론도 개론서를 많이 읽지 않아서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개론서를 읽어야겠지, 봐야 되겠지. 근데 처음 초수생이 국어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개론서를 독파하고 들어가시면 또 하나의
얼마나 많은 자료에 방사형으로 흩어지는 게 만들어지겠냐고. 일단 중심을 잡아놓고 개론서를 덧붙이시면서 가신다. 그리고 그 교재가 개론서의 정리본이다. 다만 어떤 개론서를 봐야 하느냐라는 게 되게 모호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개강이고 처음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넘기십니다. 이렇게 전체 7권으로 국어교육론은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실물을 보여드리면 일단 저 상단에 있는 국어교육의 이해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총론격으로 들어가 있는 화합법, 작문, 독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도 다 읽지는 말고 그래서 이제 이건 2부에서 6장, 7장, 8장 그 합법, 읽기, 쓰기 요런 거 정도? 문학 매체 이렇게 정의 목차를 먼저 보시는 거야. 어? 요런 것들을 국어교육론이 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화법은 이 두 개를 보죠. 이 두 개를 본단 말이지. 이 두 개를 본단 말이지. 그죠? 근데 여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반반 나오다가 올해는 여기로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지. 관습적 행위를 쓴다든지. 근데 이게 다 정리되어서 제 교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싹 다 봐드리는 특강을 했다고 작년에. 그래서 여기 넘겨보시면 이 내 교재에서 이걸 다 정리를 하면 다 한 권씩이 나오잖아. 근데 독서는 아주 좋은 개론서가 나왔어. 읽기 유창성이라 그랬죠. 근데 너무했지. 유창성을 띄워야지. 정확성을 띄우면 그래도 정확성 쓰긴 쓰겠더라. 그렇게 보시면 이 개론서가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올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공용 화장실 이용자를 푸는 문제 같은 건 정말 배신감이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론서들이 자 이걸 올해는 열심히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읽는 건 좋은데 이 봐봐 지금 개론서가 나를 막 치지? 알고 읽으셔야 돼. 뭘 알고? 어떻게 묻는지 알고 기출 문제를 알고 읽으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는 건데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식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모아둔다 라는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바라보는 이 국어교육론에서 지금 여기 서 계실 거예요. 이 세부 내용들이 본인을 짓누를 건데 이 정신없는 과목이야. 이 과목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교과서 봐야지, 교육과정 봐야지, 개론서 봐야지, 문제 풀어야지, 수능 문제집 풀어야지, 정도에 좀 지면 분석 문제 풀어야지.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정리하는 이 한판 정리본으로 제가 목차와 체계를 오늘 지금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자, 쭉쭉쭉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여기 서서 국어교육론은 후반기에 공부를 제일 적게 하는 과목으로 만들어 드릴 거다 아는 거지. 그런데 이걸 너무 좋아하시던데? 이걸 하고 있으면 국어교사로 발돋움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문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학 등단할 거 아니지만 문학을 하셔야 돼서 여기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문학의 시간을 더 넣겠다라는 전략적 과목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지. 투입, 산출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넣은 만큼 빼야지. 왜 많이 넣고 하나도 못 가져가. 그거 잘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전체 일정으로 국어교육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라는 것으로 영역 체계를 제가 이걸 굳이 안 써도 돼서 이건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굳이 안 써도 되고 여러분이 쓰실 것은 또 신조기 하나 줄였지? 화작독의 새 영역 체계는 좀 쓰셔야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 국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과목이냐 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정신없는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게 봐야 할 것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지. 그 문법은 개론서를 좀 보면 된다. 순차적으로 어문 형태 통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국어교육론은 어쨌든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건 개론서가 22 개정 교육과정과 쓰지 마세요. 이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쓰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이긴 합니다. 근데 그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이건 추상적이라면 아주 구체적인 교과서가 학습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 이 셋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여러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통합할 거냐면 절대 학년별로 통합하지 않을 거다는 거지. 학년별이라 하는 건 자, 처음에 중1이지, 중2지, 중3이지, 고1이지, 고2지, 고3이지. 그래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학년별 중학교 1학년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병사형으로 퍼뜨려 있는 걸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문제는 어찌 돼서 나오느냐 라고 보면 어제 문법 24점에 대한 체계를 그려드렸어요. 그죠? 그럼 국어교육론도 어차피 화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화자와 청자의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 대한 영역에서 얘가 말을 하는 것, 얘가 듣는 것에 관련되는 화법으로 다시 필자가 펜 잡고 글을 쓰기라는 영역과 쓴 텍스트를 읽겠지? 그걸 읽는 읽기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다시 상문이는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흩어져 있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쫙 모을 거예요. 그게 핵심 도표인 거지. 어제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국어교육론은 분홍 색깔의 책 표지를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도 화법은 저 노란색으로 체크하기 좋아해요. 좀 무슨 좋아하지? 그런데 상문은 빨간색으로 체크해요. 독서는 파란색으로 다시 체크해요. 그래서 이 색깔 펜으로 제가 다시 일로 와 보시면 이 학년별로 흩어져 있는 교과목의 체계를 제가 지금부터 이어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펜 잡으세요. 펜을 잡으시는 거지. 세 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쟤네들을 이쪽에 오셔서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란색을 잡아서 우리가 파란색 펜은 뭐라 그랬죠? 오늘 국어교는 처음 오신 분 통합 OT를 들으세요. 목차, 체계를 파란색으로 체크해요. 파란색 인간펜으로 일단 여기 영역별 치마 이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박스 칠하고 난 다음 쓸까요? 개론서라고 쓰시겠습니다. 그 개론서가 발취돼요. 적어도 국가수준,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가 공식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불우한 시대라고 15 개정과 22 개정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두 개의 차이점과 둘을 다 봐야 하는 시점이란 말이지. 우리들만 보는, 현직 교사는 보지 않는, 우리만 죽어나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교육과정이 요직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일단 번호를 매기면 개론서 1번, 교육과정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추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시험지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교사수업 장면이란 말이지. 그럼 걔네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자료는 뭐예요? 그렇지, 여기 있는 교과서지. 3번 매기시면 됩니다는 거죠. 이 3번을 매겼죠? 그럼 크게 3개 영역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보시면 2022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교과서가 25년도니까 올해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3월 1일 발자별로 다 쫙 풀리겠지. 학교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출판사 사이트에 그 교과서의 자료가 올라올 거란 말이지. 네?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교과서가 역시 3번으로 매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큰 3가지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 노란색을 저는 화법의 영역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지. 그럼 듣고 말하는다라고 하는 이 화법은 자, 잘 안 보이십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칠해서 지금 보시는 이 화자가 말하기라는 표현과 생산의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 듣고 있겠지. 여기 있는 청자가 듣기와 이해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하기와 듣기의 교육은 어떤 교과목에서 가르치느냐라고 올라가시면 자, 위로 가시겠습니다. 중등,
공통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학년별 이 안에 다시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11개의 성취 기준 정도가 있다. 자, 공통국어 1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듣기, 말하기를 노란색으로 체크하셨다. 제일 중심 과목은 일반 선택에 있는 22개정에서의 화법과 언어에서 화법만 체크하신다. 화법 박스 하신다. 자, 위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직무 의사소통에 박스 하신다. 그 다음 언어생활탐구에서 이 생활 부분에 박스 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 독서 토론에서 토론이라는 단어에 박스 하신다 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이어볼까요? 토론, 언어생활, 직무 의사소통, 화법,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가 다시 이렇게 화법으로 연결된다. 쫙쫙쫙쫙쫙 노란 색깔들 다 이으세요. 그럼 이게 22교육과정에 화법의 성취 기준만을 쫙 모았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러면 약 140쪽에 육박하는 10쪽의 중학교 있고 50쪽의 고등학교 있고 70쪽의 화법 고등학교 2학년 성취 기준이 여기저기 방사형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지? 그들은 학년별로 줬지만 그걸 학년별로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걔를 쫙 꼽아. 그래서 그 원본 밑에 관련 이론을 통합해서 한 번에 묶어서 온 게 교재이고 그걸 위에서 내려다보기 위해서 내 집 못 꺼낼까요? 도표 꺼내세요. 핵심 도표 꺼내세요. 작년 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 도표 꺼내세요. 무료로 받으셨죠? 이건 지금 하는 2차 수업 실현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도표를 꺼내시면 도표 3, 4, 5, 6페이지 이거 데스크에서 바르셔야 되지. 3, 4, 5, 6페이지. 자, 위에 상단 제목이 뭐라고 들어가 있나요? 22교육과정 듣기 말하기 화법과 언어에서의 화법 직무 의사소통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3, 4, 5, 6페이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선으로 그으셨던 이 성취 기준을 하나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한 거다라는 거지. 그 박스 칸칸 하나하나가 성취 기준이고 이거 암기하시는 건 아니고 많이 봐서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 제가 보는 방식을 다시 설명한단 말이죠. 응? 참 그렇죠. 한번 알면 되게 간단하고요. 당연한 소리 같은데 왜 그렇게 처음 들을 때는 어려울까? 그 경론이. 내 눈에 지금 절반은 눈에 있고 절반은 눈에 있지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어 해야 되겠지? 자기의 처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속도를 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신세계 왔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이 성취 기준들을 다 암기하신 건 아니다. 그러나 계속 눈에 익히게끔 하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해하시려면 쓰면 되지. 써볼까? 핵심 도표 뭐다? 3, 4, 5, 6쪽 이걸 한 번에 내려볼 수 있도록 산 정상에 서서 성취 기준을 찍어내릴 수 있게끔 그래서 대화끼리, 토익끼리, 토론끼리 묶을 수 있게끔 하는 지도와 같은 이정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보셨던 걸 위에다 적는다라는 것. 그리고 난 다음 자 15개정에도 이런 게 있겠죠. 다시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볼까요? 듣기 말하기 노란색 중학교 1, 2, 3학년의 국어라는 교과목 안에 여기 동그라미 체크 펜 노란색 유지. 자 고등학교 1학년 듣기 말하기 그 다음 일반 선택의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화법 되셨죠? 그 다음 진로 선택의 실용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쭉 이으셔서 다시 화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15개정에서도 화법 능력은 묻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를. 그러면 이 15개정의 화법 듣기 말하기의 성취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핵심 도표 옆에 펼쳐놓고 계시죠? 뒤로 넘기시면 핵심 도표 잘 보시면 7, 8, 9, 10 이게 A4를 제가 두 쪽 모아찍기로 인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맛쪽 보기로 배치하게끔 넣은 거라고 보는 거지. 판호형으로 찍어낸 거라고. 그래서 이건 핵심 도표에 어디 있다? 또 모르겠으면 적는 거야. 핵심 도표 7, 8, 9, 10의 쪽에 이 성취 기준이 한눈에 내려볼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된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보시면서 달라진 것
추가된 것, 빠진 것 이런 것들을 잡아낸다라고 보시는 것. 자, 그럼 저 이제부터 속도를 또 내보면 분홍색 계열을 잡아보실까요? 그럼 이제 써야 되잖아. 필자가 펜 잡고 그 뭔가 쓰는 교육을 가르치겠지, 그지? 그럼 자, 보실까요? 22개정에서 중학교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쓰기 한 12개의 성취 기준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에서 공통국어 1, 2 안에 다시 교과서가 다르면서 쓰기가 있습니다. 는 거죠. 가장 많이 바뀐 건 뭐죠? 헌법과 작문이 아니라 독서와 작문이죠. 그래서 올해 읽기와 쓰기 통합 교과 문제가 나온 거죠. 중심념 파악해서 선별해서 수정하는 글 쓴데 그렇게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게 되시면 독서 토론하고 감상문을 쓴다라고 하는 이 글쓰기까지 분홍색을 체크하실 수 있다. 다시 얘를 읽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의 쓰기를 이어서 어디로 가실까요? 이렇게 쓰기라고 하는 영역에 칸으로 이어지면 적어도 올해 문제는 뭐 서술형 하나, 기입형 하나였지만 독서와 읽기가 통합되어 있는 서술형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문제 구성은 8점, 8점, 8점을 구성해서 38, 24를 만들어냅니다. 는 거죠. 그거 다 적어드릴 거예요. 자, 역시 15개정에도 있겠죠. 빨간색으로 다시 유지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쓰기, 합법과 작문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얘를 이렇게 이으셔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이건 필자가 표현이라고 하는 쓰기를 한다. 그래서 항상 저기다 펜을 하나 그려드려요. 펜을 잡고 쓰기라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체크하셨습니다. 역시 핵심 도표에도 착착착 이어지겠죠. 핵심 도표에서 22개정에 해당하는 쓰기 영역은 핵심 도표 어디에 있을까요? 자, 넘기십니다. 어디까지 갔는지요? 핵심 도표 11, 12, 13, 14페이지가 22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11, 12, 13, 14에 해당하는 뭐 이제 쓰셔도 되고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체제구나 라는 걸 아시는 거지. 자, 그 다음 읽기라는 영역을 해볼까요? 자, 읽기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할 때는 이 파란색이 지금 목차로 체크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하늘색을 꺼내겠지만 자, 파란색 계열을 독서를 체크할 거예요. 22개정에 여기 읽기, 여기 읽기, 여기 읽기 체크하셨지? 그런 다음 독서, 주제탐구 독서, 그 다음 독서 토론과 글쓰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 강화되었다고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가셔서 이렇게 이어집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데 그 읽는 독서 능력 중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해독을 거쳐 독해로 나아간다. 그때 읽기 유창성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우리 기출문제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자, 역시 22개정에 있다라고 보면 핵심 도표 어디에 있겠어요? 또 넘겨보시면 22개정 독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핵심 도표를 넘겨보시면 23, 24, 25, 26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찾아라라고 교육과정별에 맞추어서 하작도에 해당하는 걸 인덱스를 잘 붙여 넣는다고요. 통합OT에서 인덱스 붙이는 방법도 설명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후딱 이렇게 찾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그 안을 제가 다시 관련되는 것끼리 이렇게 엮어드린다고 보면 돼요. 왜? 전체를 조망하고 넣고 빼고를 다시 나왔을 때는 전체를 조망해서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나와서 전체를 봐야지. 네? 그렇게 보시면 자 다시 하늘 색깔 15개정에서 읽기 볼까요? 읽기, 독서, 심화국어로 이렇게 이으시면 내리면 됩니다. 는 거죠. 자, 이런 구성 체제로 교과목 체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역은 이런 교과목을 묻지 않습니다. 왜? 국어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빵빵하기 때문에 이런 교과목 체제 구성과 시수 구성을 물어보는 국어경론이 아니죠. 뭐 체육이나 다른 과목들은 이런 걸 묻는데요. 교육과정 체계의 구성을 시수 계산도 하고 말은 우리는 지금 이걸 물을 때가 아니야. 나오지 않아요. 힘 빼시는 거고.
다만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 어떤 구성 체제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자 해드렸다라고 보는 거였지. 이런 상태에서 어제 했던 문법은 어디에 있는 거지? 물론 문법 영역은 교육과정을 잘 보진 않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언어와 매체 이런 과목에서 우리가 그 전공 문법 하다가 그 고등학교 애들 거 보면 그러나 올해 문제 그 단어 형성법 같은 학습활동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여기 문법, 여기 문법, 여기 문법 무엇이지? 그래서 언어생활 탐구 여기 화법과 언어라고 들어가 있는 이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지 문법은. 보셨어요? 15에서도 여기 문법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는 언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자 Q펜은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녹색이죠. 그래서 이 화법과 언어가 교과목으로 다시 당연한 거 아니야? 화법을 할 때 언어 예절, 높임법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화법과 언어가 통합되어서 Q 박혀서 체크하시면 지금 화법과 문법이 통합되어 있는 거지. 그런 문제가 이미 한번 언급되었고 응? 그래서 그걸 다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상으로 때리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Q는 뭐죠? Q 퀘스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 다음 내일 하게 되는 문학은 어디 있죠? 내일 하게 되는 문학은 좀 더 주황색을 펼쳐드는데 여기 문학, 여기 문학, 여기 문학, 여기 문학, 문학과 영상 자 이렇게 구성되어서 매체가 문학과 통합되는 영역이고 여기 문학, 여기 문학, 여기 문학, 고전까지 가는 문학이죠. 자 문학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문학은 적어도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이 문학 교과의 11개 출판사의 학습 활동은 좀 보셔야 그 문제를 조금 변형하면 입력 문제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 통합 작품 구조도 4권 시리즈가 그걸 작품별로 학습 활동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빨리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걸 출판사별로 절대 모으시면 안 됩니다. 학년별, 출판사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작품의 교과서요 이런 거 안 물어. 비상이요 이런 거 쓰는 거 이런 거 안 묻는다니까. 그런 거 보실 게 아니라니까.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보셨지? 각각 우리 세 영역의 시험이니까 이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의 체제로 쪼개봤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자, 다시 Q펜을 잡으셔서 그럼 이 교과목을 보고 이 영역이 바뀌었으니까 이 영역을 묻겠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서와 작문이 통합됐다고. 이쪽에는 화법과 작문이 그죠? 그러면 읽기와 쓰기는 통합해서 나오겠구나. 그래서 나왔다고. 2025년도에. 이렇게 쓰셨어요. 큐 박으셨습니다. 이걸 잘 보고 있으면 그럼 이렇게도 갈 수 있겠는데? 자, 여기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를 체크하시세요. 그럼 합법이야, 그지? 그래서 합법이 벌써 언어, 문법과 통합될 수 있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듣기 말하기를 이쪽에 있는 매체라는 단어, 교과목, 동그라미 체크하셔서 큐 박으셔서 얘도 역시 예상.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안에서 소통할 때 무분별한 댓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언어 예절을 가르칠 수 있잖아. 뭐 출처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된 거. 또다시 이 매체 안에서 사용하는 문법의 언어 잘못된 오용 사례를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를 매체로 문법을 매체로 Q를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했죠? 저랑 교과목 분류하고 새로 만들어진 교과목이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예상으로 집어넣는 거 정도 하셨다라는 거지. 자꾸 매체를 물어보고 통합 영역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실 때 얘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교과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교과목 체제에 맞추어서 15개정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년 1학기, 2학기 중학교만 해도 벌써 몇 개? 교과서 6권, 지도서 6권, 권, 천재 안에서도 저자마다 3가지로 분류돼. 비상, 비례, 해법, 지약사, 동화, 비상 다 볼 거야?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초동은 다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린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그중에서 잘 정리가 잘 돼 있는 걸 선정해서 재정비를 해서 볼 거라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곧
두 달 뒤에 뭐부터? 이거 깔리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 거지. 어디서? 2022의 개정 교과서에 맞춰서 쫙 추려서 이걸 학년별 구성하지 않고 다시 화법계로 묶고 장문대로 묶고 독서대로 묶어서 연결해서 보실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개론서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노란색과 주황색, 빨간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로 상등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어떻게 했지? 화법과 그 다음 왜 화법은 한 곳에 말하고 듣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장문은 필자가 쓰겠죠. 그 다음은 그 쓴 텍스트를 독자가 읽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이 영역 안에서 다시 파란색 펜을 잡으셔서 똑같은 위계 체제로 잘 보세요. 똑같은 목차를 세워놓고 이 세 영역을 통합해서 쭉 같은 원리로 재배열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교사학습 내용으로 파란색 체크하세요. 본질, 지식과 이해. 올해 문제는 뭐 물었지? 읽기 유창성이 지식과 이해라고. 그래서 본질, 지식과 이해를 화법도, 여기 보이는 장문도, 독서도 되셨어요? 파란색으로 체크하세요. 하나의 목차로 세 과목을 관통하면서 똑같은 말이 간다라고 보시는데 조금씩 달라지겠지. 그 다음, 자, 원리는 22개정에는 과정과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과정과 기능은 말을 하는 원리, 말을 하는 단계, 말을 하는 기능, 계획 생성 조직 표현, 들을 때는 듣기 전중 후, 쓸 때는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 쓰기, 읽을 때는 읽기 전중으로 공통적으로 때린다. 그러고 난 다음 무엇을 읽고 무엇을 쓸 것이냐 체크하시면 실제 담화 유형, 실제 글 유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어떤 원리를 배웠다면 실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로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지식을 잡고 손발이 아무리 움직이는 원리의 교육을 실제로 하더라도 그게 몸에 익숙하게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교사학습 내용으로 태도라고 하는 가치와 태도, 습관, 중요성을 깨달는다라고 하는 걸로 자 박스 체크하셨고 역시 장문도, 독서도 관통한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까지가 교사학습 내용이고 자 교사학습 방법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라는 것으로 교사학습 방법론 다시 하위 목차로 이루어지며 가르치고 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냐 라는 평가론으로 올해 문제는 신뢰도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챕터로 이 세 영역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저 개론서를 저 5개의 챕터로 다시 재배열했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일단 눈에 좀 익히게 하시려고 여기를 좀 들으시면 이 말하기를 할 때는 청자가 이 화자가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이라는 행위를 해요. 그럼 잘 생각해봐. 큐펜을 잡은 상태에서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서 계획하기를 했어요. 나는 내일 수업을 총 4강을 할 건데 내일 오는 수험생들은 누구들일까? 라고 여러분이지 청자 분석을 하려고 수강생 명단을 딱 해서 초생이 몇 명 %로 있는지를 봤다고. 그리고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뭐 이거 봤어. 이런 것도 보는 거지. 청자를 분석해서 고려를 해서 내일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해줄까라는 생성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꺼집어냈어. 그러고 난 다음 이걸 어떤 순서로 말할까라는 것으로 조직하기를 했어. 머릿속으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착착 그리면서 하나씩 빼야지 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표현을 하기는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내일 진정하고 속도를 줄이며 귀에 쏙쏙 박히도록 사투리 좀 안 쓰고 막 이러면서 그 표현하기에 대한 고민도 좀 했다라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투리 쓰는지 모르겠지. 나 정말 너무 잘 쓰지 않아요? 나보고 왜 사투리를 쓴다고 그러는 거야. 나 서울에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래 이 정도야. 못 받고 불치병이. 그래서 보면 그러면 봐. 화법이라는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음성 언어란 말이지. 그럼 뭐가 중요해? 여기 표현하기가 제일 중요해.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하기에서 큐 박으시면 언어적 표현도 있지만 제가 지금 속도, 어조, 가끔씩 휴지를 주는 준 언어와 이렇게 손짓을 쓰고 몸짓을 쓰고 눈짓을 쓰는 비언어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적으시면 2025 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화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청자들에게 어떠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오늘 6시에 나가실 때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수업의 관건은. 그래서 청자를 고려해야 돼. 뭘 할 때? 계획하기를 할 때. 특히 그 중에서 이 청자들이 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 수업을 잘 들어보라고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 그게 제일 어렵겠지. 그럼 나는 발표 능력이 뛰어난 일타 강사야. 오, 그래서 뭐 했다고? 설득이라고. 이렇게 간다고. 그게 올해 기출문제 다시 2025년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나 이건 너무했어. 어차피 화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떠한 실제적 화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펜 바꾸시면 자, 노란색으로 하셔도 돼요. 정보 전달의 발표와 설득의 연설, 토의, 토론, 협상과 자기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화와 면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싹 다 빼버려야지. 그냥 일반적인 원리 부분을 가지고 때리는 거지. 빈구멍 찾아낸 거지. 싹 걷어가서 싹 다 빼버린 거지.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가시면 자, 또 노란 색깔. 듣기는 전중 후의 다정과 듣기 방법은 지금은 추론, 비판, 감상이라는 듣기의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되셨습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본 게임은 이 목적별 담화 유형에 대한 이 이론 정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발 어떤 개론서 딱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선정하는 지금 어쨌든 본다라고 하는 의사소통 이론과 합법교육론은 이 담화 유형 이 부분이 강하고 의사소통 이론은 이 일반 이론 부분이 여기 있는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이 부분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지. 그러나 의사소통 이론이 여기를 대거 보강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하는 사회평론 개론서를 중점적으로 제가 올해 특강은 하지 않겠지만 교재에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시 일로 오시면 쓰기 영역으로 가시겠습니다. 하는 거지. 이게 다 필기하시면서 칠판에 가득 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여기까지 체크하고 쉬실 겁니다. 보실까요? 이 장문 쓰기 영역은 빨간색 계열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중류에서 빨간색은 아니고 색깔을 구분해서 주고 명시적으로 보려니 그렇다. 제일 중요한 건 자, 이 원리에 해당하는 쓰기 과정이라는 계획 생선 조직 표현 고쳐 쓰기라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온 부분은 다 나왔는데 안 나온 건 이 고쳐 쓰기가 안 나오고 있었다고.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 그러나 이 고쳐 쓰기 일반 원리와 수준별 이런 고쳐 쓰기를 묻지 않고 올해 기출문제 2025년도는 이 문자 언어를 고쳐 쓰는 이 수업 장면이 김 교사가 주로 수업을 하는 장문 교사학습 이론과 연관시켜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김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그 김 교사는 맨날 얘들아 초고 다 썼지? 자, 지금부터 읽고 형식 정확한 문법적 오류 수정해. 그건 형식주의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지만 좀 모호하게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이 고쳐쓰기를 다시 필자의 자기중심성을 완화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야? 자기중심성, 필자. 필자 중심이라고. 독자가 나와 같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독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그걸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두 사람은 그리지 마. 모둠 앉혀가지고 자, 내기를 읽어보고 고칠 거 말해줘. 돌려 읽기 하시면 돼요. 이거 많이 하셨던 그 내용이라 일단 이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잘 보세요. 밑에 있는 이 평가에서의 이 평가 원리에서 이 텍스트를 평가할 때 있어서의 이 신뢰도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기입형짜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은 그 문제에 다 있었어.
뭐 일관성이라고 한다든지 복수 채점자가 우리 임용시험을 어떻게 매기는지 아시죠? 새 선생님이 한 문제를 배우고 있는데 한 4년 차가 학교에 공문이 내려오면 주로 단위를 맞지 않는 선생님이 갑니다. 학교장은 겁나 싫어하겠지. 가서 자기 한 3개 정도를 매긴다고 보는 거죠. 뭐 기입형 한 3개, 뭐 서술형 하나 이렇게 매긴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각자 의논하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다가도 이건 안 되나요? 라고 교수님한테 물으면 올해는 그렇게 교수님들이 안 된다고 했대. 그런 식으로 매기면 하나의 문제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명의 채점자가 채점하잖아. 그랬을 때 그 3명의 교사들이 야, 저 점수 할 수 없다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대. 그건 좀 어려웠어. 그건 우리가 좀 약간 놓친 부분이었어. 그러나 당연할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건 다 줬으니까 일관성 줘버리고 복수 채점자 다 줘버렸으니까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야, 점수 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혼자서 뭐 방에 들어가서 매기나? 독립적으로? 그게 기입형 1번이었지만 그 다음 것은 뭐 예시문, 모범문까지 허용으로 가능했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모범문은 뭐지? 이렇게 쓰는 게 만점이야. 이런 표변 예시를 주는 거지. 그리고 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수업 지도안을 쓰실 때는 좀 잘 쓰셔야 돼요. 지도안을 매길 때는 일단 완성도와 글자로 상중하 총체적으로 나눠 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 안에서 다시 상안에서 요소 기련으로 쪼개겠지. 뭐 어려운 말이지 일단. 그래서 일단 여기 가시는 게 2025 Q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자 독서 부분으로 가시면 여기 볼까요? 독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파란색 펜 잡으셨습니다. 독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독서는 읽기 과정이 제일 중요해. 누가 읽는데? 독자가 읽는다니까? 그래서 독자의 읽기 능력이라는 걸 저 세 개론서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자의 읽기, 독서 능력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창성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 독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기출문제 2025에 여기 독서 능력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읽는 학습자, 독자의 독서 능력을 김 교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니까. 김 교사가 뭘 해야 돼? 장씨가 이렇게 읽어야 돼 라고 하는 읽기 과정 전, 중, 후의 단계별 전략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읽기 전에 뭐 한다? 표지 보고, 목차 보고, 한번 넘겨보는 거지. 오늘 나의 수업 교재를 표지 보고, 목차 보고 한번 쫙 이렇게 책에다가 새 책 너무 좋지 않아? 냄새를 좀 맡아. 그게 뭐지? 훑어읽기야. 그런 거지. 뭐. 그치?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사실적 읽기는 뭘까?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락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 독해에서의 중심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고. 잘 안 보이겠다. 파란색으로 쓰자. 까만색. 중심 내용. 그런데 솔직히 국어 경로는 학습자가 뭘 했는데 잘 못한 거 있다 찾아라 김교사들 문제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잘 못 찾아낸 걸 찾아서 문제점을 쓰는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떻게 같다? 자, 여기 텍스트가 있죠. 연결하시겠습니다. 큐 박으셔서 읽기 플러스 쓰기 쓰시고 통합형이라고 쓰십니다. 이런 거죠. 됐어요? 그러면 자, 이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텍스트를 읽었다고. 읽었을 때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지. 이 글은 이런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네.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이 읽은 글을 바탕으로 하살표는 다시 이 필자일 때 끌어올리세요. 이 읽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기가 다시 뭐 한다? 자기가 주장하는 글을 쓸 거야. 그래서 그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읽기 자료 1, 2, 3에 해당하는 읽기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친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올해 2025년도에 나왔다. 근데 선별을 잘못했어. 읽기 자료에 있는 내용과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근데 얘가 어떤 글을 쓰냐면 다시 여기서 펜을 잡으셔서 얘가 설득, 주장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읽기와 독서의 통합이라고 하는 하살표로 독서와 작문의 통합이라고 하는 요 영역의 교과목이 구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 영역 교과통.
그럼 보시면 자, 주장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논증의 요소, 논리적 증명. 그래서 뭐 하지? 주장하겠지. 그 다음 근거하겠지. 그러나 그 문제에서 다 줬지. 내가 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까지 줬다고요. 근데 이 학습자가 쓴 주장하는 글에서는 근거가 누락되고 없었다고. 그래서 그걸 찾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더 가면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가 하나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읽기 전중 후에서 추론, 비판, 감상, 창의적, 독해 수준이라는 그 안에서 다시 우리 기출문제는 추론과 비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특히 추론, 필자의 관점, 의도 이걸 파악하는 2025년도 문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고등학생도 와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냥 읽기 능력으로 때리는 문제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했지. 그러나 어떤 의도인지는 알 것 같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는데 지금 이건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체계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책임 정리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쓰기는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 쓰기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읽기는 읽기 전중 후, 중은 사실, 추론, 비판, 감상, 창의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단계별 전략들을 숙지시켜야 돼. 왜 숙지할까? 창식이가 왔지. 야, 얘가 글을 좀 쓸 수 있는 학생으로 거듭씩 놔야 돼. 그런 책무를 부여받았어. 창식이가 되게 날 써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 장씨가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부터 지도하는 거지. 단계적 순차적으로. 그 단계로 들어가는 전략이 어디에 있다? 성취기준 교육과정에 있고 개론서에 있는 것들을 유계적으로 배열한다. 자, 창씨가 드디어 고쳐쓰기까지 다 배웠고 좀 쓸 수 있게 되었다면 창씨가 이번 시간은 정보 전달하는 글 읽고 써봐. 창씨가 주장하는 설득의 글을 읽고 써봐. 신규 정서 표현의 글이 있고 학습을 위한 글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작문과 독서는 하나의 표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되었습니까? 다시 파란색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데 한 번은 꼭 나온다가 작문은 해볼만 하죠. 작문 교사학습 이론, 교사학습 방법, 모형. 독서, 교사학습 이론, 방법, 모형. 다시 평가의 원리, 방법. 그래서 제가 이론, 방법, 모형이라는 3단 체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배열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 동안 뭐 들으셨냐면 정리. 자, 펜을 놓고 위를 내려다 보시면 항상 개강 1주차에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뒷심이 강해야 되는 건 모든 고시 시험에서 가능하다는 걸 알죠. 근데 이 시험은 중간 심배도 중요해요. 3, 4, 5, 6도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1, 2월은 빨리 시작하셔서 그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1, 2월에. 그러나 이 표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디에 쓰면 되지? 도표나 통합 한판 정리본 앞에 끼워두셔도 되고 한번 뭔가 정리가 안 될 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거야. 뭘 암기를 막 해야 돼가 아니고 이런 교과목 속에 내가 노란 색깔 합법이었고 주황 색깔 쌍문이라는 게 있고 파란 색깔 독서라는 게 있는데 이 세 영역을 5개의 목차로 공통적으로 밀고 간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숙지를 좀 할 건 이 안에 있는 세부 목차들을 좀 숙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져와서 10분 뒤에 저랑 칠판을 3등분해서 쓰게 되시면 저 부분을 다시 완성하게 되면 이게 완성되는 거지. 그래서 예술이 빈 용지를 하나 드렸다는 거예요. 15분 쉬고 3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